안녕하세요. 마틴의 미술 직업 탐구입니다. 마틴의 미술 직업 탐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연희동 아터테인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황희승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학부랑 석사까지 서양화 전공을 했고요. 네, 지금은 박사과정에서 문화예술경영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거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건 사실 대학원 때 조교를 좀 오래 했었고, 작업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5년, 6년 정도 이제 예중예고 입시를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심플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 예중예고 입시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아이들을, 제 실력을 먼저 잘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리고 교수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님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입생이 있다면 또 어떻게 그 일을 계획을 갖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 합격할 때까지 아이들의 모든 과정을 케어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입시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면서 이제 입시를 치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역할도 했고, 일단 좋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했다는 거에서는 조금 자신감 있게 그때 좀 일을 잘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림을 조금씩 사면서 사실 컬렉터로 입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그렇게 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해서 선생님을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제 직원으로서, 한 선생님이 정규직으로서 일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0원 정도였었거든요. 저 때도. 그래서 한 4시간 일하면 40,0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간당 벌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카페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았고요. 직업으로 시작하고 정직원이 되면 일단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본인 스스로의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경험형으로 보셨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시급 대비 나쁘지 않고 괜찮다. 네. 근데 정직원이나 정식으로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의 그 입시 부담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하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더 있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본인 작업을 하는데 네, 조금 소홀해지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거의 한 7, 8년 전 일이라서, 네. 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들은 그런 구직 정보를 어디서 보통 찾나요? 보통 개인 소개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학교 선배라든지, 저도 선배의 소개로 이제 가긴 했는데, 아니면 저는 맨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데는 출신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가장 좀 믿음직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 해본 적은 사실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인맥이 중요하다. 네. 학교 다니실 때도 이제 선배님들과의 관계를 잘, 네,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스승님 격인 저희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큐레이터 경력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조금 더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꼬임에 빠져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또 학교 선배 때문에 또 여기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한번 이 작가를 만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갤러리를 운영하기보다는 외부 기획 일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요즘에도 이제 대학 졸전이나 아니면은 좀 젊은 작가들이 어느 신진 작가 전시회에서 전시하고 있다 그럼 가서 직접 찾아가서 보면서, 또 외부에서도 저는 그림을 사고 있어요. 조금씩 좀 착한 가격에 파는 작품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갤러리에서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출전해서 만났던 작가들이 지금 한 7회 개인전까지 가면서, 이 작가가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갤러리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공간을 가지고 갤러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기획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작가들을 많이 전시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갤러리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거의 뭐 직원으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네, 수입이 조금 궁금하겠죠? 사실 하고 날 때는 정말 생각보다 좀 돈을 많이 벌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인들의 꿈의 연봉인 연봉 1억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림도 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큐레이터 일을 하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해외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뭐 홍콩이라든지 LA라든지 독일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됐다라는 게 조금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고, 또 그 해외에서 우리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팔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곳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오퍼레이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되게 멋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일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같은 분야 아니면 비슷한 분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많이 알아서 뭐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피곤한 것보다는 도움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받을 게 장점이 좀 더 많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 직업의 장점 하나와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다시피 많은 작가를 알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도 작가 작업실에 가서 직접 볼 수 있고, 그 작품을 가지고 뭐 국내라든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소개할 수 있고, 혹시 힘든 일이라면 사생활이 거의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요거는 조금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갤러리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렇게 생활을 거의 갤러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갤러리가 다 그렇지 않다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레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일을 오면 좋겠다라는 당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 없이 그냥 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어떡하지? 안목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저도 작품을 제가 구입을 하면서 이 일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보는 눈이 조금 있어야지만이 이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 작품 되게 괜찮은데 하면 보통 아트페어나 이런 데 가서 봐도 팔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작품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만약에 큐레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본인이 뭐 좋아하는 갤러리라든지 이런 여러 곳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고 그런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틴의 미술 직업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